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ETF 파인다인 이스푼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전 세계에서 핫한 테마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와 메타버스를 주제로 임종욱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이 용어를 제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처음 꺼내든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브와 세계경제포럼 의장의 저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같이 각종 신기술이 모든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그런 시대에서 효율성과 모든 사람이 초연결되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신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클라우드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되게 많이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기본 베이스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되게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가 뭐냐라고 사전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를 자가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가 사실 이제 구름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에 정보를 저장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정보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또 저장도 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의 개별 기기에서 다 소화를 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외부의 저장소를 이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원할 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로 말미암아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막대한 데이터 소모와 또 시간 단축을 위해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클라우드는 제가 볼 때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가 등장하기 전인 이제 사실 1990년대부터 사람들은 인터넷을 문제없이 써왔던 것 같긴 한데요. 대체 클라우드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접속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은 그때그때 데이터를 꺼내볼 수 있다는 그런 용이성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버든 무슨 데이터 저장소든 용량의 한계치가 있는데, 이런 한계치를 넘어서 써야 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그때그때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이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문형 셀프 서비스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만큼 과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할 때 이런 IT적인 요소를 그때그때 다 구비를 안 해놓더라도 그냥 필요할 때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수월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과 관련한 산업은 얼마나 성장하는 걸까요? 예측하는 기간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뭐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측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전 같으면 몇 년 걸릴 디지털 포메이션이 클라우드로 말미암아서 몇 달 만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최고 기술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모든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엄청 중시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보여지는 걸로 보면 일단 데이터 소모량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에 따른 이 데이터 소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 속도는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팬데믹의 영향으로 데이터 소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IT 기기들도 데이터를 많이 소모했지만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 사물 인터넷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소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자가로 해결하지 않고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데이터 소모량이 정말 많은 시대가 됐고,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각종 가정가구도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클라우드 말고도 메타버스가 또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향후 전 세계의 삶의 양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해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메타버스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을 보내는 걸까요? 갑자기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가 메타버스 얘기를 꺼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메타버스는 뭐냐? 그러니까 메타라는 가상의 용어와 버스, 유니버스, 이제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까지는 좀 시차가 계속 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왜 다시 부각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하드웨어가 대중성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이제 좀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가상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가상의 것을 체험하는 건데 메타버스는 이를 뛰어넘어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사회적 관계도 이루고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왜 클라우드랑 연관이 됐느냐?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구현이 되려면 이것도 결국 또 데이터와 연관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가 메타버스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감 있게 인지하느냐와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구현이 되게 하려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더 나아가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가서 이제 구현이 되어야 메타버스까지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엣지 클라우드가 뭐냐? 라고 하면은 기존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놓는 형태였다면 엣지 클라우드는 엣지가 이제 가장자리라는 뜻인데요.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복수 형태에 저장해 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 빨리빨리 이제 갖다 쓰는 형태를 엣지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야지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클라우드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확산 자체가 엣지 클라우드를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과 산업의 성장을 더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엣지 클라우드까지 얘기하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기존 클라우드와 어떤 게 다르고 왜 장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엣지 클라우드는 뭐 경쟁 관계는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흔히 중앙 집중형으로 정보를 다 모아놓고 그때그때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가지고 정보를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신다면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정도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중앙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정보를 기기와 이제 가까운 곳에 저장해놓고요. 그때그때 이제 정보를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가 이제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제3세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테니까 엣지 클라우드는 물리적인 거리가 일단 가깝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서버의 트래픽 양도 메인 클라우드에 접근 안 하고 엣지 클라우드에 접속한다면은 서버에 대한 트래픽도 굉장히 과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한 곳에 정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버리면 정보가 다 틀리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제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뚫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에서 취약성이 조금 더 나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클라우드는 단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엣지에서 일부 처리하고 일부를 이제 또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상호적으로 병행을 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클라우드 시장에 투자하려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시장과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와중에 이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 이 산업이 뭐 아주 신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미 성장의 궤도에 있는 산업이라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큰 기업들, 위너들이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빅테크들이 보이긴 하나 얘네가 언제까지 위너일지 우리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깔린 수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내가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접근하는데 부담도 있을 거고 개별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펀드든 ETF든 이런 간접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시는 게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INDXX ETF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관련된 ETF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국내에는 이게 이제 2000년 12월에 상장돼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ETF를 활용하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장점이 환전도 필요 없고요.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연금 계좌에서 편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상장된 게 아니더라도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도 클라우드 산업에 접근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ETF 제외하고 직간접적으로 클라우드 산업과 연계된 다른 ETF 상품은 없나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ETF에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딴에는 겹치는 게 일부는 있을 텐데요. 클라우드 단일 테마에만 투자하는 ETF는 국내에서는 일단은 타이거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인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ETF 상품과 산업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시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잘 캐치하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